안녕하세요. 부동산 스베이 이영래입니다. 네, 지금 서울 아파트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강남 상구부터 시작한 상승세가 지금 이제 서울 노도관까지 다 확장이 돼서 계속적인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지금 다시 경기도 외곽으로 이제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가격 상승세가 강남 상구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것은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은 강남 상구하고 이제 용산구가 규제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제 그래프에서도 이제 보시듯이 네, 일단은 이제 대출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주택 이상 보유 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이제 중과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제 지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크고 그나마 지금 이제 이들 지역에서 1주택자들만 이제 매물로 뭐 거의 내놓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원하는 매물들은 그렇게 이제 많지 않은 상황이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강남이나 강남 상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 되기 때문에 수요는 이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규제 때문에 이제 당연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이제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강남 집값이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도 이제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또 안 떨어지고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가격을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외곽에 있는 이제 실수자들 같은 경우에도 강남의 집값이 안 떨어지고 버티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뭐 마용성 오를 거고 또 다른 뭐 동대문 서대문 해갖고 이제 또 계속 가격이 확장이 되겠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또 공급까지 부족한 상황이고 뭐 다양한 이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똘똘한 한 채가 이제 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한동안 또 관망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상승기와 하락기의 이제 가격 변동률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일단 이제 부동산 1, 2, 4 이제 기준으로 해서 상승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이 2년 동안의 이제 기간 동안 서울이 이제 35%가 이제 상승을 했고요. 대형보다는 중소형이 이제 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소형, 중형, 대형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하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중소형이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지금 하락하는 폭은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과 비교해서 하락폭이 그렇게 이제 크지 않고 오히려 이제 60평 이상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6.25%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이 이제 뭐 45평 이상의 이제 대형들은 가격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해서 계속 이제 대형은 많이 상승을 했는데 2022년 이후에 중소형이 떨어질 때도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도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상승기에는 중소형보다 대형 평형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오른 게 지금 뭐 50평 이상 대형 평형이 지금 8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중소형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때 이제 15억짜리가 뭐 30억이 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2022년 이후에
중소형이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형 평형은 뭐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그렇게 안 큰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기는 한데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대형 평형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굳이 내가 급하게 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가격 방어가 이제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실수자들도 이제 또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뭐 가격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내가 이제 버티기를 하겠다. 이렇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 수요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하락을 할 때 상당히 많이 이제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이제 뭐 부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제 다 동일한 상황인데요. 대형 평형이 2020년도부터 해갖고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에 대한 이 상승 부담이 상당히 큰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가격이 또 많이 올랐던 이유도 보면은 그 전에 2019년도 이전에는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올랐었고 상대적으로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선호도가 안 높았었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2020년이 지나면서 대형 평형이 이제 폭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났고 이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격이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른 가격이 지금 이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이 규제 영향으로 일단은 이제 강남이 계속 오르는 이유다라고 하면은 이 강남 상구라든지 용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토지 허가구역으로 이제 묶여져 있는 지역 외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일반 가세를 노리는 이제 투자자들이 유입이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제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서울이 뭐 노도강이 먼저 안 오르고 강남 상구가 먼저 오르는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 다 됐는데도 안 오르는 이유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 취득세 때문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취득세가 이제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금액에 따라서 9억 원을 이제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취득세가 이제 3.5%가 이제 적용이 이제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6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1%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제 2주택자도 이제 8%의 이제 취득세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용 84제곱미터를 이제 넘는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이제 9%까지 이제 내야 되고요. 3주택자 이상은 이제 12.4%, 법인은 이제 13%를 이렇게 이제 취득세로 이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이제 뭐 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2주택을 하는 것보다는 1주택을 매입을 해서 지금 3.5%의 취득세를 내는 게 부담이 훨씬 덜 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 중과까지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주택을 선호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까지는 똑같이 이제 최대 3.5%의 이제 취득세를 적용을 받는데 3주택이 되면은 8%, 그리고 4주택 이상이거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의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라고 하더라도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뭐 투자로 뭐 한 채를 뭐 이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많이 하락한 이 중소형 아파트가 투자 대상으로는 맞는데 이 취득세에 대한 이제 부담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일단 기피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들이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잘 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나마 이제 움직이는 수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명의들을 통해서 하기는 한데
이게 또 막 하다 보면 막 이제 귀찮고 막 뭐 이렇게 이제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취득세 중과가 이제 뭐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중소형 아파트가 이제 인기를 얻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형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성 측면에서 접근은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진 중소형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게 지금은 이제 가장 좋고, 취득세가 또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게 또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조건을 지금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라고 하면은 이 취득세 중과 때문에 또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이제 선호를 하는 원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더 크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방 대 서울의 구도가 이제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해운대에 이제 뭐 똘똘한 한 채를 이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한 채를 이제 더 산다라고 하면은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제 3%의 취득세가 이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어디를 살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해운대 한 채를 더 살까? 아니면은 뭐 서울에 한 채를 더 살까? 두 채를 사게 되면은 취득세 중과가 되니까 부담스러워. 뭐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은 부산 해운대구나, 강북이나 아파트 가격이 비슷하네. 그러면은 해운대구는 뭐 부산은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고 하지, 뭐 인구 줄어든다라고 하지, 뭐 내심 불안한 마음도 있지. 그러니까 서울에 하나 사볼까?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방에 처한 현실이 모두 다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제 인구 감소에도 어쨌든 이제 유지되는 아파트들은 유지가 되고 오를 거다라고 이제 제가 그 전에도 이제 계속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이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가지고 이제 지방이 아직까지도 안 오르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7월달에 이제 취득세 중과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가격이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취득세 중과 기준을 주택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앞으로 가격이 오르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취득세 중과를 이 주택수로 하게 되면은 앞으로의 상황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방의 주택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주택수로 취득세 중과를 하면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없애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주택이 뭐 두 채든 세 채든 다섯 채든 해가지고 뭐 만약에 뭐 7억 이하는 이제 3%까지 적용을 한다든지, 뭐 7억에서 15억까지는 또 뭐 이제 8%를 적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형태의 이제 취득세 규정이 나와야지만 이 지방에 있는 주택들이 거래가 이제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이제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이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 아직까지도 이 똘똘한 한 채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취득세 중과 때문인데, 이게 결국은 지방을 더 죽이게 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진짜. 그게 아니면은 진짜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만 집값이 오르는 줄 알고, 서울 지방에 인구가 줄어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줄 알고 서울로만 더 또 몰리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를 없애든지 완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비조정 대상 지역은 그냥 이제 취득세를 동일하게 하든지, 그게 아니면은 전체 금액으로 해가지고 합산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취득세를 계속 완화를 하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이 국회 의석 때문에 만만치는 이제 않은 상황인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지방의 주택 시장이 계속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국내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취득세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변경을 하게 될 때 금액 기준으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제 지방은 뭐 취득세 자체를 동일하게 해가지고 줄여주는 형태로 해야지만 지금 이제 서울의 비싼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수요들이 다시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고 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지방에 있는 집을 사면서 이게 정상적인 주택 시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스베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홈페이지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